만화영화 토크쇼 대형 팬더 목소리의 형태. 목소리의 형태. 예, 그것 때문에 야외로 나왔어요. 저희가 여기 이렇게 야외 촬영 올 때마다 날씨가 이렇게 별로 도와주진 않네요. 지금 말하는 것도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 바람 불 때문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상하세요. 이상하게 나올까봐 지금 너무 지금 신경 쓰이는데. 녹화 전날 어제가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어요. 맞아요. 참 의미 있는 작품을 다루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단편 떴을 때부터 너무나도 기대되는 작품이라 많이 기다려져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저는 정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싸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고운 남자 오키도키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되게 야외 나왔잖아요. 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얼마나 좀 사회에 못 섞이고 있었나 적응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 사람 많은 공간에 있어서 그렇죠. 뭔가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울렁거리며 또 심신이 안정되지 못한다. 근데 약간 그 공황장애랑 비슷한 증상인데 이거에? 히키코모리예요. 예, 그러니까 아. 그런 본성이 이게 햇빛에 오니까 멘탈이 먼지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저희와 다른 행복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네. 소외감을 좀 느끼긴 하네요. 항공화 저희가 세트장을 못 써요. 그래서 한 5월 달에 나가는 방송도 6월 초까지는 세트 없이 이렇게 다른 곳을 운전하면서 또 촬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불가피하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저는 정말 그 야외 촬영 생각이 없었거든요. 저는 안전한 세트가 좋아요. 많은 변수가 없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네. 녹화할 수 있는. 줄거리 소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글라스를 벗고 아유 협찬 너무 감사합니다. 네. 평소 지루함을 못 찾던 성격인 이 초등학교 6학년 이시다 쇼야 무모한 행동으로 타인에게 관심을 하려고 많이 했죠. 그러니까. 프로 관종러 전학생인 니시미야 쇼코. 예. 이 여자애가 전학을 오게 되니까 관심을 가져요. 이 니시미야 쇼코는 귀가 안 들리는 친구였습니다. 네. 그래서 노트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 노트에 적어서 저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쇼코를 통해서 관심을 얻는 방법을 그죠. 그러니까. 취하게 되죠. 쇼코를 점점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이시다 쇼야가 쇼코를 자꾸 괴롭히니까 또 반 친구들도 그거에 동조해서 같이 괴롭히게 되고 네. 결국 왕따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쇼코의 그 보청기를 네. 쇼야가 뽑아버리는 사건이 나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그 쇼코의 부모님이 네. 우리 딸이 왕따를 당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반에 또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잘 알던 그 영화 있잖아요. 저 새끼 좀 나쁜 새끼예요. 저 새끼가 나쁜 놈이에요. 우리들 일거진 영웅. 우리는 일그레지정로 그것처럼 쇼야가 왕따의 주범으로 몰리게 돼요. 주범죠. 주범은 맞는데 맞습니다. 네. 다른 친구들은 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독박.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선생님마저도 야,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야지. 내가 몇 번을 말했냐?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쇼야가 왕따를 왕따의 당하죠. 진심으로.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쇼코는 전학을 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쇼야는 혼자 남겨진 채 6년이라는 시간을 길게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후회와 성찰, 또 사과하고 싶다는 좀 개심을 그죠. 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 불신도 남죠. 그치만 해. 그래서 이제 자신이 왕따 당하는 상황을 못 견디고 쇼코한테 사과를 하고 죽어야겠다라고 해서 쇼코를 찾아가서 미안하단 말과 함께 엉뚱하게 우리 혹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수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코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 두 남녀에게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네. 펼쳐지게 되죠. あのさ、西宮。君に、生きるのを、手伝ってほしい。 쇼코가 너무 착해요, 진짜. 화를 기본적으로 잘 내는 모습 거의 안 나오죠. 저였으면 기사대기 한 100만 대 날렸어요, 진짜. 하지만 그 쇼코가 쇼야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화를 안 냈던 이유는 또 다른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 작품 내에서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중요한 인물들의 그런 캐릭터의 어떤 행동의 근원들도 만화책 같은 경우에 친절하게 더 설명을 해줘가지고 엿볼 수 있었고 그 엑스포시스 있잖아요. 쇼야의 시점에서 보는 엑스포시가 되게 직관적인데 네. 되게 그냥 잘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오, 이거 종이 잡았다.
너네는 진짜 얼리어 댑터인데 나는 아직도 페이퍼로 조기가 바람에 날려 대본 체크를 할 수가 없어. 원작가는 오이마 요시토키. 네. 예, 이분은 여성 만화가예요. 2008년 소년 매거진의 신인 만화상으로 입선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목소리 형태의 단편이었습니다. 거의 그 단편 글자 그대로 장기현재까지 이어졌고요. 그쵸. 단편 나왔을 때도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소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처음에 단편이 나오고 원래 그 입선을 하게 되면은 그 발표한 다음 후에 네. 그걸 실어줘요. 게재가 돼요. 네. 근데 그걸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민감한 소재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로 목소리 형태를 연재하지 못하고 마르두크 스크램블이라는 만화를 먼저 연재하게 됩니다. 아, 이게 원작 소설이 있는. 그쵸. 그래서 요거가 인기를 얻으니까 2011년 되어서야 네. 오리지널 단편이 연재를 하게 되고 네. 그때 이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2013년에 그 단편을 리메이크한 다른 단편을 게재하고 그 다음부터 정식 연재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재를 했고요. 그리고 총 7권으로 네. 깔끔하게 완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5년에 정발이 되었어요. 판매량이 엄청나요. 아 그래요? 네, 지금 토탈 360만 부 정도가 판매가 됐다고 해요. 오. 영화가 또 이제 개봉하고 했으니까 네. 뭐 한번 뛰었겠죠? 2015년 이만화가 대단해. 요거에서도 받았고. 네, 그게 상이 이름이에요? 아, 이만화가 대단해. 이만화가 대단해. 2014년에는 암살교실이 받았었어요. 네. 이 작품. 아유, 카메드만 피시부 선생님. 네. 황사 때문이요? 그 이상으로 뽑힌 작품들이 되게 유명한 게 많아요. 강철영 문사도 있고. 그러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메이저 만화들은 거의 다 한 번씩 거쳐갔던 거예요. 내가 불렀다. 편집점을 위해서 내가 불렀다. 애니메이션은 교토 애니메이션의 제작. 2016년 9월 17일에 개봉을 해서 네. 원래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 볼 수 있었어요. 네. 근데 너희 이름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걸 못 봤죠. 저는 체크를 안 했어. 이것까지 봤으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더 거드름 필 수 있었는데 전혀 못 봤어. 그래서 지금은 시사회 정보 안 뜨나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이코 예약권 고치는 아, 저희 그렇죠. 스타일이죠. 근데 일본에서도 그때 너의 이름이 너무 화제가 되니까. 맞아요. 딱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뭐 170만 명의 흥행 수익 230억이라는 좋은 성과도 올렸어요. 아, 너희 이름만 아니었어. 한 300만 찍었겠네, 작품. 그렇죠. 감독이 네. 야마다 나오코라고 감독도 여성분이세요. 그쵸. 네. 섬세하게 연출을 하는데 이분의 대표작이 K.O. 아, K.O. 유명하죠? 또 일상, 문과, 풀이 이런 거에 작화 담당으로도 있었습니다. 이제 위키에 따르면은 이분이 그 손동작으로 좀 표현하는 것도 많아요. 입을 이렇게 가린다던가 이런 게 있어요. 모양? 목소리 형태 같은 경우에 수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적절한 인선이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 니시다 쇼야의 목소리는 이리노 미유. 아, 맞아. 이분, 센다치히로의 하쿠. 아하. 하쿠예요. 디에벤젤의 미야 다이스케, 하이큐의 스가와라 코시. 그리고 오소마츠성의 마치노 토도마츠. 대표작을 뽑아놓은 게 정크 취향 위주로 뽑았더라고. 아노하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센가치리도 내가 조사해서 알아갖고. 그런 거 네가 하라고 있는 거야. 그래. 나도 생색을 내는 편이지만 쟤처럼 생색 내는 것도 처음 보네. 아, 나 진짜 이런 야,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해야지. 나의 존재감을 키워야 돼, 나는 지금. 맞아. 고생했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진짜. 니시미야 쇼쿠 목소리는 내 여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의 아라가 키아야세. 그리고 원펀맨의 지옥의 후부키. 후부키. 그리고 최근 보루토 우즈마키 히마와리. 만화책이 비록 7권짜리지만 극장판은 한 편이잖아요. 중간에 에피소드나 전개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잘렸을 거라 보고 있고 결말이 원작과 다르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했느냐가 가장 궁금해요. 그렇죠. 극장 가셔서 확인하면 되겠다. 네. 저희가 굳이 스포일러하지 않겠다. 네. 혹시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기대되는 장면이 있나요? 마지막 부분에 효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나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내가 잘못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고 이것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될지가 기대되고 좀 거기서 저도 해답을 얻고 싶죠. 쇼야가 고뇌하는 장면들이 어떻게 표현됐을까 궁금하다. 이제 쇼야가 작중에 그래서 이제 쇼코를 케어해주고 사실 이제 삭제를 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의 이제 관계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그 장면을 어떻게 그 쇼야의 심정을 표현을 할 것인가 했을까 그런 점이 되게 기대가 돼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쇼야 그 인사이 말한 부분은 약간 초반부 네네. 쪽이고 저는 중후반부 쪽이고. 마지막 부분에 저 또 기대되는 거 있어요. 그 쇼코의 이거 네. 이 미소 볼 때마다 너무 좋았어요. 이거 예고편에서 이미 공개가 돼서 감흥이 좀 덜 떨어지긴 했는데 감흥이 그 덜 떨어졌다고요? 감흥이 이제 떨어졌다. 덜했다. 덜하는. 네, 근데 이제 그 쇼코가 쇼야한테 俺行かなきゃお西宮好き 앞에가 좀 쫄깃하거든요. 가까운 표현이네요, 쫄깃하다. 아니 그 예, 감정적으로 쫄깃하잖아요. 네. 내가 과연 쇼코한테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단지 친구 놀이가 아닐까? 이거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면서 자기만족으로 그런 거 아닐까. 이 작품이 아무래도 좀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네. 청각장애인과 그리고 왕따, 그리고 왕따의 가해자. 아무래도 둘이 좀 연애 감정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가해자를 위한 판타지다.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런 불편한 부분을 감수하고도 이 애니메이션을 정말 재밌게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각자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해볼까요? 네네네. 네. 그 정크가 이제 가해자를 위한 판타지라는 그 평가가 있다라는 네. 점에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네, 초중반부 내용만 보면은 이게 가해자를 위한 판타지처럼 흘러가요. 네. 자신은 쇼코에게 용서를 받기를 원하면서 친구들 얼굴이 엑스프레션이 되어 있는 거는 그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로 이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게 쇼야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부분이 가해자를 위한 판타지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지나치게 경직된 사회로 가는 것을 우리가 좀 막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는 착한 일을 하지만 결국에 나쁜 놈이야로 보는 시선이 제가 말한 경직된 사회로 가는 길이고요. 너는 나쁜 놈이긴 하지만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라고 보는 게 좀 건강한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마녀 사냥 이런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악의 이론이나. 어. 이제 진지하게 자기가 했던 일을 마주보고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서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 너의 양심의 가책에 죄책감과 책임감을 맡기겠다라는 의미지 그게 면제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을 좀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그 요즘에 TV 오디션이나 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에서 그 일반인들 출연자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과거에 왕따의 전력이 있는 분들, 왕따의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이제 뭐 내가 너무 미안하고 앞으로는 그런 걸 반성하면서 노래로서 뭐 보답을 하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멘트를 하는데, 피해자들한테는 그게 정말 진정성 있는 멘트가 아니에요. 왜냐면 정말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 목소리의 형태의 주인공인 쇼야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이나 왕따를 지속 당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가 생겼기 때문에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진실하게 사과하고 싶었던 그 과정이 있었다. 그리고 극 중에서 그 쇼코의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그 아이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이 돌아오는 게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일은 아니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でも最後も今も丸花びら 저희가 혹시 시사회가 있어서 네. 시사회를 가게 되거나 그러면은 추천하는 한 줄 감상평 예. 하나씩만 띄워보죠. 조금은 남다른 남녀 그리고 또래 집단의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의 성장을 위한 조금은 남다른 이야기. 자신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게끔 네, 화두를 한번 던져주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외면한 적은 없는가. 딱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한마디. 사람은 죄 짓고 못 삽니다. 네. 근데 그러고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체질입니다. 그분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쿠마입니다. 목소리의 형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 주에도 야외 촬영으로
또 다른 작품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만화 영화는 대형 팬더. 또 봐요. 언제였을까 지나쳐버린 day by day 침묵 속에서 ADBC